오해미의 팔로우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궁금했던 생활 속 경제 활동들을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경제 활동이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백지 상태에서 체험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월급 관리 앱 전격 비교 체험 1편. 근데 오늘 우리가 약간 지금 요즘에 두 분도 너무 바쁘신 것 같고 저도 좀 바쁜지 네. 이 박수도 안 치고 지금 OM의 팔로우미가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자, 힘차게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네. 네. 네, 사실 저는 지금 월급 관리 앱을 한번 쳐봤어요. 그때 뭐 이름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네. 뭐 이름 얘기 다 뭘 할 준비하셨는지 건데요. 모르겠지만 뱅크 샐러드, 그리고 용돈 생각, 똑똑 가계부, 좋은 가계부, 편한 가계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네요. 가계부 어플이 굉장히 브로콜리, 많고 유명한 맞아. 토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사실 따로 뭘 쓰는 게 없어서. 맞아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두 분은 월급 관리? 월급 관리하기보다 뭐 가계부 옛날로 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진짜로 어플 IT 시대답게 어플을 쓰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 이런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다고 봐야겠죠. 저희 같은 사람이 누군데요? 이런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업에 있는 업에 있는 그러실 것 같은데.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예전에 한참 쓰긴 썼어요. 가계부를 직접 쓰셨어요? 아니요, 가계부를 직접 쓰진 않고 뱅크 샐러드하고 브로콜리는 좀 썼는데 썼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앱이 나오면 일단 저도 이제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앱을 활용하라고 이제 가르쳐야 되고 제가 직접 또 써봐야지만이 뭘 알려드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가계부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거 수기로 직접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앱이 나온 김에 이거 써보자. 그래서 이제 꽤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쓰지 않으시는 지금은 요즘에는 뭐 사실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밌게 시작했네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약간 뭐 엑셀 같이 이렇게 뭐 정리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가계부는 어쨌든 세부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현금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현금 정도만 챙기고 기억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소비 통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실 뭐 신용카드 쓴다고 해도 내역을 뽑으면 한 달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가 문제인 거지.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구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게 자기 관리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시는 건데 사실 저는 뭐 이제 경지에 올라와서 일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경지에 오르시네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하니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가 가계부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거는 제가 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 방송을 듣지 않게 집사람이 뭐 애기 걸 사거나 하는데 뭐 한 달에 정해놔서 써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뭐 어느 정도 주고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 관리는 다 집사람이 이제 하고 있고 잘하시네요. 가정 경제는 집사람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말이 없는 걸로 봐서 구멍이 안 나는 것까지 제가 챙기고 있고 개인적인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딱 제 생활비 선에서 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자기를 파악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어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봄이고 이제 사실 2019년 시작하고 꽤 많이 됐는데 이제서야 좀 상반기 아직 이제 다 끝나기 전에 뭔가 새롭게 하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사실 연초에는 오히려 더 정신이 없고 맞아요. 이때쯤이야 이제 뭔가 새롭게 자기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요새 드는 생각이 월급이 참 좋은 재테크 수단이고 이게 시간만 지나면 따박따박 그 자기 통장에
그 그렇죠.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건 참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역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관리만 해도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스스로 하는 거는 네. 너무나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고 머릿속에 두 분처럼 머릿속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IT 시대니까 월급 관리 앱에 의지해 보자. 네. 해서 이제 요새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어플들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제가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까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두 편으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선정을 하고 그거를 정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활용을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어플들은 사실 뭐 두 분 지금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게 뱅크샐러드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꺼도 내돈 관리, 뭐 요새 뭐 배짱이 아이콘까지 그 내세워서 버스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TV 광고도 하더라고요. TV 광고 아, 하나요? 맞아요. 요즘 잘 나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정말 게으르게 내가 진짜 할 거 하나도 없이 관리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도 한번 봤는데, 이제 300만 명이 선택한 돈 관리 앱이라는 홍보가 있고, 또 카드, 보니까 제일 큰 특징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이 뱅크샐러드가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 비교, 그러니까 신용카드 맞아요. 추천해주고, 시작을 그걸로 해서 네.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런 것처럼 좀 다양한 금융 회사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카드, 대출, 보험, 그리고 다른 어플들에 없는 영역으로는 이제 부동산이나 연금, 자동차, 내 자동차 시세까지 나오더라고요. 자동차를 자기 뭐 모델 같은 거 넣나 보죠? 네, 뭐 연식이랑 뭐 이런 거. 네, 제가 자세히 저 자동차 번호만 입력하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자동차 자동차가 번호만 없어서, 입력하면 된다. 맞아. 그럼 그 정보 조회 기록을 끌고 오는 걸 어디서 또 끌어오는 거죠. 협약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켜놓은 걸 보면은 자동차 번호만 입력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자산,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놨네. 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는 정말 특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다음으로 제가 이제 큰 규모대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봤던 게 1000만 다운을 받은 토스. 네, 맞아요. 토스도 보니까 갑자기 아까 확인을 잠깐 해드리면 그 자동차는 차 번호만 입력하는 게 맞네요. 차 번호만 입력하고 시세 불러오기 이렇게 아까 뱅크샐러드 이게 뭐 다른 어플에는 없던가요? 네, 없어요. 자동차는 없고 부동산도 주소만 입력하고 시세 불러오기.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잘 해놨다.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자산이라고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특징인 것 같고 또 방금 말씀드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금이 대표적인 서비스잖아요. 그거인 만큼 좀 계좌 연결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은행사 계좌. 그게 가장 메인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이제 근데 좀 생각보다는 다른 뭐 카드라던가 사실 월급 관리는 하면 소비 통제가 핵심이기도 한데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인터페이스가 제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눈에 띄는 건 계좌 연결이 제일 메인이었던 토스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거의 초창기에도 깔았었고 이게 친구들끼리 이제 하면 이걸 쓰는 친구들이 보내주면 이걸 깔아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깔게 돼서 사용을 좀 했었는데 그런 알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대출 뭐 내역이 변동됐습니다. 확인하세요. 신용등급이 변경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숨은 계좌 조회.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알람이 저도 이게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이따 보면 알람이 오는 걸 보면 뭐 휴면 계좌 조회. 그래서 뭐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게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가지고 저도 여기서 뭐 800 얼마 받았거든요. 800원 800원 정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엔 대출 뭐 신용도 변경 이런 내역들에서 이제 알람이 오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현금화는 그거는 그러면 저거예요? 그 카드 포인트 같은 거 우리 남은 걸 조회해서 긁어 오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조회 된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소멸되니까 그런 것들 모아서 포인트를 현금화로 바꿔서 내 계좌로 이렇게 받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고 좋은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대출까지, 그러니까 토스도 마찬가지고 뱅크샐러드도 마찬가지고 이따 소개해드릴
제가 결국에 택한 어플도 마찬가지인데 대출까지 다 이제 연동을 다 해주더라고요. 계좌, 대출, 뭐 카드 사용 내용,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제일 핵심이겠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쉽게 공인인증서만 확인하면 또는 아무런 절차 없이 다 내가 동의만 하면은 다 이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계좌 정보, 뭐 대출 정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제일 좋았던 게 이거 공인인증서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른 정보들을 긁어 오니까 이거 매번 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넣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네. 비밀번호도 까먹고 사는데 근데 이거를 다 긁어 온다는 게 이게 아마 업무 제휴를 정말 잘 해놨나 봐요. 그렇죠. 결국 그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간편하게 그런 거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그렇죠. 이제 간편 송금으로 네. 사용자를 많이 확보를 해놓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뭐 얘기해서 이거 제휴해줘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다음께 이제 네이버 가계부를 봤는데 100만 이상 다운로드도 됐고 네이버 가계부 하면 되게 잘 만들었을 것 같은 저 기대감이 네이버 있잖아요. 가계부 썼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네이버 가계부는 그 혹시 웹페이지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네, 쓰는 PC. 거죠? 그게 모바일도 있나요? 네, 모바일도 그게 있습니다. 특징이더라고요. PC에서 연동이 가능하다는 맞아, 게 PC. 가장 특장점인데 근데 저는 사실 가장 되게 뭐랄까 인터페이스나 이런 디자인 쪽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앱인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면 일부러 그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좀 올드한 디자인에다가 그리고 카드나 등록을 하나하나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요새는 다 공인인증서만 입력하면 다 불러오는데 이쪽은 아직 그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 네이버가 이걸 지금 키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맞아요. 이것만 봐도 이제 메인 사업이 아니라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이러다 이제 어느 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별따로 언급할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이제 그 대기업으로 해야 되나? 좀 큰 이름들의 어플 말고 이제 똑똑 가계부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이상 다운로드 받았고 저도 사실 옛날에 처음에 가계부 한번 써보려고 앱으로 했을 때 처음 뜨는 거여가지고 무료 중에서는 맨 위였나? 그렇게 떠가지고 깔아봤는데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아주 단출하고 그냥 아무것도 등록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문자가 오면 그게 다 착착착착 모든 게 다 아주 직관적으로 정말 가계부의 그 역할 그대로 충실하게 내가 카드 사용한 내역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한 달 뭐 그다음에 하루 단위 문자 인식으로 그렇게 다 숫자적으로 아주 뭐 깔끔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얼마 썼고 내가 원하는 탭을 이제 선택했을 때 묶어가지고 뭐 이 카테고리에서는 얼마를 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네이버 가계부에도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뭔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자 오는 거 다 얘네가 이제 취합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라서 공인인증서도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맞아, 문자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문자 인식으로 많이. 그래서 이거는 뭐 공인인증서조차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게 사용이 가능한.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인식하는 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되게 단출하고 앱이 뭐 이렇게 막 기타 여타 뭐 이렇게 막 그래프에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내 사용 내용을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 수치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게 문자를 읽어오는 거는 카드사에서 보내준 문자를 읽는 거니까 약간 느려질 수가 있고 반면에 카드사랑 제휴해가지고 카드사 내역을 끌어오는 게 약간 더 빠르긴 하겠군요. 속도의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인인증서든 뭐든 등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제일 간편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간편하다고 느끼는. 맞아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 보이시죠? 여기 맨 처음 팝업 뜨는 것도 아무것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카드를 결제해보세요 하면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든 금액들이 쫙 뜨고 이거를 뭐 월별로 정리할 수 있고 뭐 예산도 정리할 수 있고 자료 통계도 낼 수 있고 차트도 있고 한데 기타 뭐 예쁘거나 뭐 눈에 보기 좋다거나 뭐 이런 뭐 대출 뭐 이런 자산까지 관리해주거나 이런 것까지 그냥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만. 그렇죠. 가계부 기능만. 완전 가계부 기능이 충실한 어플이고. 얘기 좀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니 가계부 이름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대부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똑 가계부. 간편 가계부, 좋은 가계부, 착한 가계부 막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사실 이름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보고 앱 다운로드 수나 아니면 자동 추천된 것 중에서 뭐 평가가 좋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봤는데 결국에는 아까 네임밸류가 있는 소개해드린 그런 거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걸 비교해 보셨나요?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시그널 가계부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10만 다운로드 정도 받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앱인데 헤비스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어플이에요. 근데 제가 이 헤비스토리를 사실 이 시그널 가계부를 어디서도 홍보해서 본 게 아니고 헤비스토리 콘텐츠를 그동안 유심히 좀 봤거든요. 그 네이버 경제임에 보면은 어떤 단발머리 여자 캐릭터 가지고 뭐 이렇게 매번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 콘텐츠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헤비스토리라는 데였는데 뭐 내가 돈이 안 모이는 이유 하면서 막 이렇게 여자 귀여운 단발머리 캐릭터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라든지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되게 젊게 재밌게 잘 만들어서 저희 사이다 경제 입장에서 되게 유심히 봤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니까 어플 쪽으로도 많이 IT 쪽으로도 많이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 가계부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길래 한번 봤는데 우연히 보신 거구나. 그럼 또 그 가계부라는 것들은 평소에 관심 있던 회사여서 한번 봤더니 가계부를 내놨길래 봤는데 앱 설명에 특이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뭐 디자인이 깔끔하고 직관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지 하고 봤는데 진짜로 정말 직관적으로 다른 뭐 뱅크샐러드니 토스니 이런 것들 막 깔면은 바로 내가 뭘 등록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고 이런 뭐랄까 텍스트적인 안내부터 하는데 얘네는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래프부터 딱 나와요. 자기 본인이 얼마를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딱 보이세요?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00. 근데 내가 이걸 입력해야 되는구나. 이 그래프부터 보여주니까 너무 아무런 설명 없이 다 알게 되고 내 소비 내용은 이렇게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달별로 이렇게 일별로도 하루에 얼마 썼는지를 보여주고 또 순위로도 보여주고 내가 가장 크게 쓴 금액은 얼마고 그걸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내 소비의 영역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실 청취자분들이나 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지금 무슨 화면일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대개 이제 가계부 앱들의 공통점이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력을 해야 되고 내가 범주를 정해야 되고 카테고리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필요 없이 지금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네, 맞아요. 아마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뭔가 자산의 증가나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프화해서 쉽게 나타낸 것 같긴 해요. 이 자산이 아니고요. 지출입니다. 자산 아닌가요? 지출이군요.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지출 증가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가계부 앱을 비교해 본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좀 다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자산관리 앱이라고 내세운 어플들이 좀 종합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걸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 정보니 나의 뭐 자산 현황이랑 계좌 정보, 신용 등급까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 제공할 수 있는 걸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카드 자동 등록 기능은 아까 말한 네이버 가게 빼고는 다 제공을 해주고 지금 이 시크릿 가게 시그널 가게 같은 경우도 아무런 제가 등록한 것도 없고 공인인증서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이제 제공을 해주는 간편 서비스 이제는 다 제공을 하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다들 카카오뱅크를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카카오뱅크 연결을 미등록 카드라고 제시가 되어 있거나 자동으로 등록이 안 돼요. 그 공인인증서를 해도. 왜냐하면 카카오 뱅크 자체가 공인인증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오히려 공인인증서가 없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되는군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건지 참 오히려 카카오뱅크 쪽에서는 그런 마이너스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거기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 그게 간편 서비스라고 시작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데서 오히려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들에선 잡히지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한 똑똑 가계부나 이런 것들은 문자로 카카오뱅크도 이제 소비 내용 설정을 해놓으시면 아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월급 관리를 뭐 이렇게 자산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비를 통제하고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직관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시그널 가계부가 좀 적합했고 이제 다른 어플들에 비해서 좀 빠르고 간단하게 모든 카드와 계좌 이런 이용 정보가 업데이트가 바로 되더라고. 이전 내역까지 다 아까 말한 똑똑 가계부는 이제 내가 쓰면서 누적을 해나가는 거라면 이거는 제가 기존에 사용한 게 얼마인지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어플을 깔고 나서는 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존에 쓴 내역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기존 되는 문자들 불러와가지고 읽어내나 보네요. 문자인지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 음.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로 소비 내역이 바로 연동이 돼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래프, 표, 그다음에 뭐 수치 이런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아까 말한 제가 필요한 기능, 소비를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좀 직관적으로 아까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예산을 짜고 뭔가 계획을 짜기 전에 일단 제 상태가 어떤지부터 그러니까 맞아요. 치료를 하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진단을 하는 용으로 이 어플을 좀 한 달 안 되게 좀 제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딱 그 달을 그 뭐라 그러죠? 이 캘린더를 선택을 하면은 10일 날은 몇 건 결제에 얼마를 썼고 11일 날은 몇 건 결제에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그 일별 흐름이라던가 또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어떤 거에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소비가 지출하고 있는 그래프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 저를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는데 초점을 맞춰서 써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뱅크샐러드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예산 관련해서 기능을 많이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예산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나를 진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지 또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거에 맞는 또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을 활용해서 월급 관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저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조언이나 진단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방향을 잡거나 나의 진단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거고 사실은 뭐 복잡하게 여러 곳에 투자를 하거나 뭐 대출이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카드를 쓰거나 했을 때는 종합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 나오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런 것들이 맞는데 처음에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내가 이제 막 관리를 시작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저도 네이버 가계부를 쓸 때는 다른 기능은 없는데 문자 보고 카드 내역 끌어오고 뭐 입력하면 입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뜨길래 선택을 했던 거라서 비교를 안 해봤지만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고 내 소비가 다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계부는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가 필요한 내역 지금은 이제 혜민님 같은 경우는 이런 내 소비 패턴이나 소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파악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하신 거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 분들도 그걸 선택하시겠지만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렇죠. 게 나한테 필요할까 내가 지금 뭘 알면 좋을까 예, 그걸 고민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후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하게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진단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짜는데 필요하거나 이런 특정한 목표가 있는 거에 맞춰서 어플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나는 게 그 가계부 앱은 약간 단순한 앱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보분들이 이 가계부 쓰실 때 좀 문제가
복잡하면 질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걸 일일이 다 입력하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지출 내역들을 다 이렇게 좀 항목들 정한다거나 하면 이거 언제 하고 있지 하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에이 안 하고 말자 넘어가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앱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긁어 모아서 내게 잘 보여주는 앱이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출발하시되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다른 앱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뱅크 샐러드나 브로콜리나 이런 지금 자산관리 앱들도 처음 출발은 작게 시작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카드 내역 불러오는 정도, 뭐 신용 등급 알려주는 정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투자를 많이 받으니까 이 기업들이 점점 이 기능들이 늘어나가지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좀 전에 지금 자동차 그 번호만 넣어가지고도 시세를 알려준다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역시 투자의 힘이 아닐까. 사실 요즘 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뭐 저희도 포함이고 마찬가지고 아까 배짱이 말씀하시면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그냥 뭔가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해도 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면 좋겠어. 뭐 스캐너처럼 찍으면 안 울듯이. 그러니까 한 달 딱 봤는데 내가 이만큼 썼네. 이게 되게 핵심이다 보니까 핵심이죠, 아무래도 뭐 맞아요. 자동 설정만 해놓으면 뭐 자동으로 다 되게끔 하는 거라서. 근데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편한 기능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이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실제로 쓰는 것들도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제가 뭐 시그널 가게에서 광고를 받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아니 우리 팔로우미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 진짜 저도 모르게 다른 거 다 까고 이걸 칭찬한 격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저의 이제 제가 필요한 기능은 이게 맞았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사실 다른 큰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들은 더 많은 기능이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통해서 한번 소비를 진단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짜보고 그거에 필요한 어플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까지 한번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더 기대되네요. 2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